금요일이죠. 고정 코너 극이들의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은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왼쪽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이 제가 마음이 제일 편한 날입니다. 오늘이 제가 마음이 제일 편한 날이고. 요즘 좀 오늘 그랬는데 오늘 진짜 표정이 좀 괜찮으세요? 제가 오늘이 제일 편한 날입니다. 제가 월화수목금 중에 제일 편한 날이고 월요일이 편하고 월요일이 편한 날이고 금요일이 편한 날입니다. 월요일은 왜요? 월요일은 윤희석 그 선배가 나오시고 구자룡 변호사가 나오니까 편하고 화수목금도 좋은데 화수목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고정 코너가 아니다 보니까 예, 중간 중간에 이렇게 또 그때 뉴스에 따라 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많은 분들이 언론이니까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뉴스 밸류에 따라서 이렇게 섭외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저 사람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왜 불렀어? 저 사람은 왜 불렀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좀 화가 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또 유병수 맛에 갔다. 유병수 왜 저래? 막 이러면 또 또 초대 손님 또 제가 모셨는데 또 그분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저도 또 속상하고 막 이럴 때도 있는데 월요일 금요일은 전반적으로 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영광입니다. 네, 확률적으로 좋아요. 자, 그래서 좋아요. 얘기 나온 김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조태구알 한번 가요. 그래서 월요일 금요일은 뭐 누구를 비판을 하든 누구를 요구를 하든 그래도 뭐 마음이 편해요. 편하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고.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와서 앉아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박상수 대표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어디에 앉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제 자리에 박상수 대변인이 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진행자 자리에 우리 박 변호사님이 앉으셔갖고 해가지고 어디 앉을지를 몰라가지고 요즘 센터에 앉는 게 약간 습관이 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연스러웠죠. 사과하세요. 여기는 어디까지나 게스트로.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6월 3일 대선 본투표까지 10하루 남았고 사전 투표일이 5월 29일이죠. 이제 엿새 남았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1차 지난번 토론회가 있으니까 이제 오늘은 또 유권자들의 판단에 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TV 토론, 2차 TV 토론이 있는 날이죠. 자, 오늘이 어떻게 보면 또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날입니다. 맞아요. 자, 그런 의미해서 오늘 조금 전에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제작진들이 급하게 막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보실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볼까요? 자,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나왔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자료를 한번 제대로 보시면 자세한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재명 45, 45. 김문수 36. 후보 36, 이준석 10, 기타 0.5, 유보 8 이렇게 나왔네요. 지난주가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체크해놨어요. 이재명 역시. 대표가 지난주에 51%. 51이었어요?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29였어요. 그래갖고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을 때 22%포인트 차여갖고 와 이거 어떡하나 많은 분들 걱정하셨는데 22% 차이에서 9%포인트 차이로 확 줄어든 거죠. 이재명 대표는 6%포인트가 빠졌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7%포인트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의미가 있는 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8%였는데 오늘은 10%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김문수와 이준석을 합쳤을 때 단순 플러스를 했을 때 이재명보다 높아요. 46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단일화 이야기를 할 때 일단은
단일화 이야기하기 전에 김문수가 치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둘을 합쳐야 이게 뭐가 이재명과 비등비등해졌을 때쯤이 돼야 되는데 지난주는 합쳐봤자 뭐 37%였기 때문에 이게 14%나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합쳤을 때는 오히려 이재명보다 더 높게 나와서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더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부산 말씀하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진행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반응 한 번씩 물어봐야죠.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이 진짜 결정적인 주말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더하면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 더하면은 산술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앞서게 되는 이 타이밍 굉장히 지금 결정적인 게 왔는데 일단 지난주보다 이번 주 이렇게 좋아지게 된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한 가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두 번째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현장 지지 유세를 나온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변수인데 두 가지가 지금 반영이 된 것 같고 이번 주말쯤에 악재가 두 개가 터진 거가 있죠. 예, 좋은 게 이게 두 개가 터졌다면 악재가 두 개가 터진 게 있어요.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후 부정선거 영화 감상.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이동훈 개혁신당 공보단장의 뭔지 모르는 이간책. 지금 이 두 가지가 악재입니다. 근데 일단은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정선거 세력, 자통당 세력과의 확실한 단절을 본인 스스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주말 내로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위해서도 공간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도로 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직접 본인 입으로 해야 돼요. 김문수 후보 본인 입으로. 그거는 분명히 하셔야 되고 공간을 열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들어올 때 걸림돌이 될 사람들을 좀 치워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에서 쫓겨날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리 따봉을 받은 분이 계세요. 지금 그 새벽에 그 사태를 일으키고도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이선 후퇴를 스스로라도 해야 됩니다. 아니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들어왔는데 공동선대위원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는데 체리 따봉과 함께 사진 찍고 서 있고 같이 서 있으면 이준석 후보가 들어올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분이 체리 따봉 받은 분,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준석 후보를 내쫓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일단 이선 후퇴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아니 열흘도 이선 후퇴 못하면 진짜 너무 그 이기심과 그 알량함이 너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선 후퇴를 합니다. 세 번째 김문수 후보가 이동훈 단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친윤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이동훈 단장이 그 잘못하면 민주당에서 고발하면 후보자 매수죄로 걸려버리면 그 당권 거래했다 그래서 후보자 매수죄로 걸리면 당사 날라갑니다. 선거법으로 그 당선 무효용 나오면서 당사 날라가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친윤들 다 뒤로 빼고 이선 후퇴 시키고 김문수 후보가 직접 가세요. 이준석 후보를 직접 만나야 됩니다. 직접 만나서 진정성 있게 단일화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이번 주말까지 하면 저는 이번 대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정말 할 수 있을지가 모르겠어요. 자, 좋은 말씀이시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그 박상수 그 대변인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러 가지들이 그 내용들이 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자, 일단은 오늘 내용을 보면 45%, 36%, 10% 네, 이렇게 내용이 됐는데 지역별로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네요. 일단은 서울 경기 지역은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많이 앞서가고 있어요. 일단은 서울 지역은 46%, 35% 이재명, 김문수 46% 이재명이고 김문수 35%. 인천 경기 지역은 8% 이재명, 김문수 32%. 자, 강원 지역은 무시하나? 강원 지역은 무시하네요. 아예 그냥 분류를 안 했네. 숫자가 너무 작아서. 네. 자,
그거는 이해할게요. 대전, 세정, 충청 지역이 이재명 38, 김문수 41, 41입니다. 자, 이거는 오차 범위 내이고. 자, 광주 전라 지역이 이재명 70, 김문수 13, 이준석 9. 대구 경북 이재명 22, 김문수 60, 이준석 9. 많이 올라왔네요. 김문수 맞아요. 후보가. 자, 부산, 울산, 경남 이재명 36, 김문수 45, 이준석 10.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일단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이 다른 최근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30%를 넘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20%대로 내려왔어요. 자, 요 지역, 요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부산, 울산, 경남도 보면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를 앞지르는 여론조사도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30%대로 됐고, 김문수 후보가 45%대로 해서 이제 앞서가고 9% 차이는 이게 9%면 이제 오차 범위를 이렇게 넘어선 상황이 됐지요. 물론 요 부분이 동인이 된 것 같아요. 지지율 차가 이제 9% 전체적인 여론조사 차이가 9%니까 이제 한 자릿수로 이제 들어온 상황이 됐네요. 요런 갤럽에서 9%로 들어온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지금 한 자릿수로 들어온 거는 굉장히 어제 MBS도 그렇고 오늘 갤럽도 그렇고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거든요. 네. 진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중요한 정치 타이밍에 그 민주당에게 빌미를 줄 만한 후보 매수 이야기나 튀어나오고 이러고 있는 게 정말 거기에다가 이관책이나 튀어나오고 있는 게 그 지점들이 굉장히 저는 좀 갑갑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준석 후보 쪽에서도 진짜 그 진정성이 있다면 은 그 그와 같은 여기 국민의힘 내부에 내분을 일으킬 만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보면은 개혁신당이 지금 이제 보면은 제3당으로서 뭐 이 정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이 제3당들이 마지막에 가면 밴드웨건이 일어나요. 그렇죠. 네, 막판에 꼭 보면 양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밴드웨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꼭 제3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제3당이 잘해서나 못해서가 아니라 사표 방지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이거든요. 사표를 막고 싶어서. 그래서 보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쭉 올라갈 때 보면은 예전에 보면 제3당 할 때 보면 15%까지 갔다가도 결국에는 한 자릿수 지지율로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 심상정도 그랬고 과거에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게 이 표를 합산을 해서 이기는 산술합산해서 이기는 숫자가 나오면 나중에 그 대한 패배에 대한 책임이 그 제3당 제3 후보한테 다 몰려 들어가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패배 책임으로부터 계속 그 멍에 씌워지면은 그 제3당의 진로도 그렇게 밝지만은 못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과 개혁신당도 이제는 좀 진지하게 경선 단일화에 관련된 룰이나 이런 지점들을 이거는 거의 탑다운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탑다운으로 그냥 하시셨으면 좋겠어요. 양쪽 후보들이. 그래야 또 이야기도 안 나와요. 괜히 그 옆에 그 뭐 친윤이니 또는 뭐 그 공보단장이니 이런 사람들을 앞장세워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야기들 밖으로 나오면서 괜한 그 구설의 날 휘말리고 벌써 민주당에서 그 당대표
당권 거래 관련돼 가지고 후보자 매수로 고발한 애만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런 빌미를 줍니까? 그게 이준석 후보에게도 앞으로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와 같은 이제 후보자 매수나 당권 거래 같은 그런 이미지가 씌워지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후보들끼리 이제 탑다운으로, 지금 시간도 얼마 없어요. 어차피 탑다운으로 빨리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조선일보하고 여러 언론을 보면 이 갤럽 여론조사 나오기 전에도 이얼미터라든가 여러 언론에서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김문수 후보와 그 이재명 후보의 여론조사 추이를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는데 이재명 지지율과 김문수 후보 지지율에 대한 변화 추이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공통된 분석이 이런 거였습니다. 커피 원가 120원, 호텔 경제학 논란, 그리고 그 논란에 대하는 그 이재명 후보의 태도. 그렇죠. 바보냐? 맞아요. 그 시인하지 않는 태도, 이런 부분들을 짚었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변화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과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 그리고 어쨌든 간에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또 지지, 이런 부분들을 꼽았어요.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등등 전문가들이 이렇게 꼽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뭐 분석을 해주셨지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보수는 단일화, 이 과정에 있어서 너무 힘든 일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보면 TK와 PK에서 확실히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게 내부 분열이 어느 정도 잡혀져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권자층도 다시 모이시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부산에서부터 서울로 올라오는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연히 큰 힘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서 저희 당 입장에서도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더 내기 좋은 상황들이 됐고, 마침 거기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합류를 해준 거고,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SNS에 요즘에 이제 좀 조용하시잖아요. 특사단 갔다 온 다음에 안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 전에 탈당을 하신 다음에 당을 저격하는 글들을 계속 올리시고, 또 이재명으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총리 제안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뭐 타이도 파란색 타이 한 거 사진 올리시고, 이게 굉장히 내부 분열 같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나된 모습이 된 것이 너무 반갑고 잘 됐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끝까지 쭉 가야 되는데, 조금 아까 박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그 이슈, 개혁신당 공보단장이 이야기한 어떤 당권 거래 의혹,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닌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특히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제 유세 현장에서 어쨌든 현장에 나가시기까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유세 현장에서 김문수를 찍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도 하고 계시지만 당에 지금 안 좋아 보이는 상황들, 이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유권자들 앞에서. 근데 국민들이 보았을 때는 그래도 이 당의 당대표까지 했었던 분이고,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유세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 내부를 저격하는 이야기, 아직 사실관계가 완전히 밝혀지지도 않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또 TK와 PK에 특히 계신 분들께서 눈살 찌푸릴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꼭 한동훈 대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쨌든 마지막까지는 저희가 서로 내부적으로 서운한 부분들, 그리고 억울한 부분들이 있어도 일단은 좀 참고 끝까지 원팀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당원과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선거 때가 되면 각 이게 후보들이 나오다 보면 이간책들이 횡행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자, 일단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일단 김문수 대신 그러니까 한동훈 대신 김문수를 외쳐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3일 됐죠? 3일 전부터 일단 부산 찍고
청주 찍고 대구 찍고 원주 찍고 그래서 선거운동을 한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을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독수 전 총리도 더 늦지 않는 시점에서 일단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빨리 나와서 선거운동에 힘을 보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제 인요한 의원도 간곡하게 여기 나와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더 늦지 않는 시점에서 그 힘을 보태야 됩니다. 본인도 어쨌든 간에 입당을 했습니다. 입당을 그렇죠. 했고 대통령 후보로 등록을 하겠다고 했었고 대권에 나가겠다고 본인이 선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잊지 말고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조금이라도 짝대기라도 하나 더 힘을 보태야 된 그 책임감을 꼭 잊지 말고 힘을 보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은 제가 좀 드려야 되겠는 게 보이스피싱 같은 경선이었어요. 보이스피싱 경선. 돈 3억을 슈킹해가는 보이스피싱 경선이었는데 그런 다음에 후보를 새벽에 내다바이 쳐서 내동댕이 치려고 했고 그 후보를 되살려준 게 한동훈 후보 쪽이죠. 당원 투표에서 우리의 후보는 김문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김문수 후보가 지금 후보가 된 게 누구 덕분에 됐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누구는 하와이 가서 당의 해당 행위가 될 페북 글이나 SNS 글이나 올리다가 특사단이라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말려서 겨우 그거 하나 안 올린다고 대단하다 소리 듣고 누구는 중도 있는 대로 끌어온다고 이야기해놓고는 선거운동 한번 나오지도 않고 돈 10,000원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당 후보를 그냥 낼름 먹으려고 했다가 그리고 거기 앞장섰던 사람들 지금 누구 하나 책임을 졌습니까? 지금 그 알량한 원내대표 자리 지키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으면서 현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공식 선거운동복이에요. 공식 선거운동복에 김문수 이름이 왜 안 적혔습니까? 전날까지 그놈의 새벽에 쿠데타인지 뭔지 새벽 3시부터 4시 한국 정치사에 영원히 남을 진짜 그런 짓거리 해놓고 그래서 당협들의 각 저게 공식 선거운동복이 이 이름 안 적힌 게 간 거예요. 그냥 이름 안 적힌 공식 선거운동복 그걸로 어쩔 수 없이 입고 뛰고 있는데 이름 안 적힌 거 입었다고. 지금 이름 적힌 옷은요 나중에 지급된 선거운동원 옷입니다. 우리 당협위원장들이나 의원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름 안 적힌 거 나경원 의원도 지금 사진 엄청 나와요. 권성동 의원도 다 이름 안 적힌 거 입고 뛰고 있어요. 근데 이름 안 적힌 거 입었다고 그 난리를 치면서 길거리에서 뛰고 있는데 뭐 해당 행위가 될 SNS를 했어요. 하와이로 가기를 했어요. 한마디 유세도 안 참여 안 하고 그러기를 했어요. 저도 대구 서문시장 유세 갔다 왔는데 이렇게 뛰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름 안 적힌 거 적었다고 내부 총질만 하고 앉아 있어 놓고는 그에 대해서 반박하면 내부 총질하지 마라. 그럼 뭔 놈의 당이 내부 총질하면 그냥 맞아줘야 됩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래도 무조건 보수가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조언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열흘조차도 못 내려놔요? 딱 열흘만 내려놓으라고요. 그 당내 새벽 쿠데타를 일으켰으면 딱 열흘만 원내대표 물러났다가 그렇게 원내 세력이 크면 다음번에 원내대표 다시 나와서 하시면 되겠네. 당선되실 거 아닙니까? 비켜주세요 그냥.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해하고 찍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그 한동훈 대표 지지했던 사람들은 권성동 원내대표랑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계속 얘기해요. 그날 서문시장 갔을 때 저한테 묻더라. 투표해야 되냐고. 투표하셔야 된다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오늘 그 민주당 쪽에서 발의한 법안이 중앙일보 단독으로 터졌는데 대법관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임명하도록 하겠대요. 그렇죠. 중앙일보에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그런 나라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쪽 지지자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하려면은 뭔가 명분거리를 줘야 되잖아요. 아니 고작 열흘도 물러나 있지 못하겠다는 게 그게 무슨 알량한 태도입니까 진짜. 그리고 이준석 후보 이준석 후보가 권성동 원내대표는 때문은 아니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원내대표 때문은 아니라고 방송 전에도 저한테 얘기는 하셨는데 그렇다 한들 이준석 후보가 그러면 불편해할 사람들은 분명 또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물러나세요. 일단은 다 좀 내려놓고 물러나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딱 선을 긋고
딱 선을 긋고 이준석 후보랑 1대1로 만나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단일화와 관련돼서 뭐 어떤 식으로 할지 방식이나 이런 것들 그냥 탑다운으로 빨리 정하세요. 오늘 토론까지는 할 테니까 오늘 토론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 있습니다. 주말 동안 정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단일 후보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야 좋죠. 그렇게 하고 서로 간에 좀 열흘만 좀 득표에 도움 안 될 일들은 서로 하지 말면서 좀 참아 봅시다 좀 진짜. 그 좋은 생각이에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말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의원들이 의원총회라도 해가지고 지금 당장 단일화가 협상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 지도부라는 게 지금 원내대표하고 이제 몇 명 없죠? 네. 원내대표의 사퇴가 지금 단일화의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의원들이 모여서 사퇴를 결의하거나 사퇴의 필요성이 있다면 사퇴하는 게 제일 필요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단일화의 조건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일단은 오늘 토론회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네. 그 단일화 협상도 또 중요한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물러날 사람들은 물러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니까 네.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후보 이준석 후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네. 그 두 사람의 단일화 협상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맞아요. 그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비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승리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승리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승리는 그렇죠. 정말 승리가 모든 것을 다 저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까지는 너무 절망적이라서 여기 방송에서도 그랬는데 이번 주는 눈에 보이는데 싶은 거예요. 지금 눈에 왔잖아요. 지금 우리 손에.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이세요. 자, 좋은 말씀이시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죄송합니다. 제가 또 약간 흥분했어요. 아니요, 당연히 다 이해를 네. 하죠. 승리를 위한 고언이시고 네. 뭐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누구 잘못되라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렇죠. 일단 이기고 봐야죠 지금. 그래서 그기들의 수다예요. 네. 그 그기가 아니면 이런 얘기 못 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거 그 아이들은 써요. 네. 아이들은 써가지고 쪽지로 합니다. 그러면 방송이 됩니까? 방송이 안 되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